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요즘 미국의 메릴랜드는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덥네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계시는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제 친구 중에 항상 남편의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에 불평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애를 낳기 전엔 그저 아이처럼 구는 게 남편이 귀여울 때도 있었다는데요. 애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애처럼 구는 게 심해지는 듯해서 어쩔 땐 친구들의 모임에 가서도 남편이 창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아이와 허구한 날 싸워. 부모로 아이를 훈육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삐지는 상황까지 간다니까. 아유,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참. 하도 애같이 구니까 이젠 남자로서의 매력은 찾아볼 수가 없어. 원래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애 같다라는 말은 흔히들 하죠? 요즘 큰아들 키우기 힘들지? 라는 농담도 하고요. 또 딱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어이구 우리 남편 잘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식의 칭찬도 해주고 하면 70 넘으신 저희 아빠도 좋아하시던데요. 어른답지 않은 어른을 보면 어떠세요? 아, 무슨 어른이 저래. 애만도 못해. 라는 사람 주위에 꼭 있어요. 그런데요, 저 자신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아직도 완전한 어른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아직 미성숙한 느낌이요. 그게 그땐 몰라도 지나고 되돌아보면 아, 그래, 그땐 어렸어.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10년 전만 되돌아보더라도 그땐 어렸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첫 아이를 낳아 기르던 때가 25살이었는데 어른들이 하셨던 말,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네. 이런 말들이 지금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엔 20살이 되기도 전에 10대 때 애를 서너씩 낳아 길렀는데 요즘 저희 아들이요. 엄마, 어른들도 게임하지? 엄마, 어른 되면 학교 안 다녀도 되지? 엄마, 어른들은 왜 달리기를 잘 못해? 엄마, 어른들도 거짓말하지? 등등 아주 어른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나는 이제 어른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주위에 어른인데 어른답지 않게 구는 분들을 보면 아, 나이가 든다고 전부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었죠. 저는 초등학생 때는 엄마의 예쁜 옷을 볼 때마다, 엄마가 화장을 할 때마다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이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구두도 신고 싶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하고 싶었어요. 어른이 돼서 일을 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빨리 어른이 돼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쏘다니고 싶었어요. 그때의 어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아마도 많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를 꼽으라면 어른은 늦게 자도 되고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해도 되고와 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른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바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어른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기억이 나는 것은 어른이 된 이후로 신경 쓸 일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기준 무엇일까요? 만 19세 이상이면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인이라고 해서 모두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 잘한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를 먹기 싫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먹는 게 나이인데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법적 성인의 나이가 되면 우리의 정신도 어른이 될까요? 어른을 규정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국의 뇌신경 과학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30대 이전에는 완전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성인이 돼서도 수년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뇌가 변화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자라났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뇌 신경을 연구하는 피터 존스, 캠브리지대 교수 등 연구진은 만 18세가 되어서도 뇌 속에서 원치 않는 연결은 끊고 필요한 것은 연결하는 등 신경 네트워크 구성 작업이 이어진다고 말했어요. 대부분 국가에서는 성인이 되면 투표권을 부여받고 술을 구매하는 등 자주적인 결정권을 부여받죠. 존스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선 19살 피고인과 30대 후반의 고착화된 피고인이 다르게 취급받듯 어른의 정의가 사회적으로는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 같다고 말해요. 존스 교수가 인간이 어른이 되는 과정을 번데기에 비교했는데 애벌레에서 바로 나비가 되지 않듯이 인간이 30년 동안 미묘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번데기에 비유했어요. 그럼 결국 사람은 30세부터 어른이라는 건데 저도 저의 20대를 돌아보면 결코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줌마들의 논쟁 아닌 논쟁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어느 분이 애가 없으면 진정한 어른이 아니라고 글을 올리신 거였어요. 그 밑에 수도 없는 댓글이 쭉 달렸는데 그렇다 아니다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참나, 말도 안 돼요. 그럼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는 반면 애를 낳으신 여성들은 여자가 애를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참을성, 배려, 희생, 무한 사랑 등을 배우는데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모든 부모들이 육아를 경험한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 애 낳기 전에는 애를 낳아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소리를 어른들께 많이 듣긴 했었어요. 지금 결혼도 하고 애도 둘 낳아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어른이 된다는 말이 함축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 책임감, 기쁨, 보람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만큼 희생하고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점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내가 되어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맞지만 애 없는 부부 보고 너는 어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죠. 부모든 아니든 원래 다 자기 그릇만큼 성숙해지는 건데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나마 이만큼 성숙해졌는데 상대방은 애 안 낳았는데도 나보다 이미 훨씬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인생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성숙해지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국, 미국 두 나라 모두 경험했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미국에서 인종차별, 다른 사회구조, 외국어, 이민자로서 겪는 감정들을 경험해봤다고 해서 평생 한국에만 살았던 한국인들보다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가요?
내가 평생 세계 여행을 하고 많은 걸 경험하고 배웠다고 해서 평생 한 동네에서만 살고 여행 한 번 안 가본 사람보다 더 성숙한 어른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부모들이 다 어른스럽던가요? 어른이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겉으로는 성인이 되었는데도 내면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40, 50대 되어서도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 등으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넘쳐나죠? 그렇다면 진정한 어른, 건강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인지행동자료학회에서 발표한 건강한 어른의 17가지 특성을 소개했어요. 청취자분들은 이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 모두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것을 믿는다. 두 번째, 문제가 있으면 나는 스스로 최선을 다해 해결한다. 세 번째, 나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와 감출 때를 안다. 다섯 번째, 나는 흥분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일곱 번째,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나는 내가 부당하게 비판받거나 학대받거나 이용당한다고 느끼면 스스로 대항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나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열 번째, 나는 필요하다면 내가 가치를 두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따분하고 일상적인 작업이라도 끝마칠 수 있다. 11번째, 나는 내가 누구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12번째, 나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 등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13번째,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다. 14번째, 나는 확률이 낮은 위험을 피하지 않는다. 15번째, 나는 내가 행한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한다. 16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이 나의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다. 마지막 17번째, 나는 과거를 불러내어 되새김질하지 않으며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잘 못하는데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좀 커지거든요. 앞으로는 신경 써서 단련해 봐야겠네요. 내용을 보면 어른이 되는 길에는 끊임없는 마음 수련이 있어야 하는 것 같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어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 때 여름방학에 한국 방문 중에 미국에 살 때 영어를 가르치던 꼬마들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큰 아이는 9살, 둘째 아이는 8살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갔는데 새로 2명의 아이와 그 아이들의 아빠가 놀이터로 왔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좋아하는 두 꼬마들은 새로운 아이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었고 이 아이들의 아빠는 자기 아이들에게 갑자기 시비 거는 애랑은 놀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이를 물어보는 행동을 어떻게 시비로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옆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아저씨, 아이가 단지 몇 살이냐고 물었는데 그게 시비 거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다가 학생이 쟤네들 누나야? 우리 애들은 지들끼리만 놀아. 하며 저에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존댓말을 해야죠. 저도 가깝지 않은 사람이 반말하면 별로 싫던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에게 반말을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뭐 저런 어른이 다 있어 했다니까요.
그러다 아이들이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어요. 미끄럼틀에서 동생들이 잘 내려가게 뒤에서 밀어주던 9살짜리 꼬마는 새로운 아이가 미끄럼틀을 탈 때도 동생을 밀어주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걸 본 아이의 아빠는 또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라는 말과 함께 호통을 치면서 너 그거 하지 마!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끝도 없이 아이를 나무라며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놀이터에 있다간 아이들이 울겠다 싶어서 저는 아저씨를 무섭게 쏘아보며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나왔죠. 아이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에 어른들이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생각하는 법을 기르고 또 고마움을 표시하는 법이라든지 미안함을 전달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법, 친근감을 표현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인데, 그런 어른도 안 된 부모한테서 뭘 배우겠어요? 이번 어른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놀이터에서 보았던 그 못만 어른이었던 그 아저씨가 1순위로 생각나더라고요. 오래전 우연히 한식당에서 저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노인이야 라고 옆 테이블에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땐 그 말을 건성으로 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죠. 그러나 덕을 쌓고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인이라면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단어에서 느껴지는 나이 많아 허약하고 능력 없고 영향력 없고 부담되는 존재? 따라서 나이 70세 넘은 분들 대부분은 노인이라는 말을 듣거나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고 때로는 강하게 거부하고 항의하기도 해요. 자, 그럼 왜 노인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느낌이 생겼을까요? 그런 이유를 꼽아보면 첫째,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 셋째, 실력은 없으면서 현재의 직위나 과거의 직위 또는 나이를 앞세워 권위를 세우려 한다는 점. 넷째,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 한다는 점. 다섯째, 윤리, 도덕적 기준이나 규정은 무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점. 여섯째, 나이 많은 사람을 젊은이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구태의연한 말과 행동을 하는 점. 일곱째, 대가를 받기 좋아하거나 공짜를 좋아한다는 점. 여덟째, 신체적 외모, 옷차림, 말씨 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 등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말하고 보니 좀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왜 많은 정치인들이 생각이 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노인, 어른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우리 정치권에 몇 계시죠. 물론 모든 어른들이 이렇지는 않아요. 오래전 저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노인이야 라고 말했던 그분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해서요. 그런 경우 거칠게 표현해 나이값을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누구나 어른이 돼요. 하지만 진짜 어른이 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적어도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아랫사람들에게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한답니다. 청취자분들, 나는 어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